비달러인 통화의 가치가 가장 역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상황인 것입니다. 즉 원달러도 1,400원대를 어느 정도 치고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유의 태어난 김에 경제일주 유신익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팽배해 있는 우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 우려의 포인트가 최근에 환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환율이 최근에 1,386원대까지 와 있는 상태고, 얼마 머지 않았죠. 1,400원이.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금융위기를 겪었던 당시에 보면 1,400원 이상 범위, 그 다음에 1,500원이라는 범위가 위기에 준하는 어떤 레벨이기 때문에 외환의 입장에서만 보시는, 특히 원달러의 입장에서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기의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약간의 프레임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90원대 수준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유로화를 보시면 1.06 레벨 정도입니다. 근데 유로화를 보시면요, 예전에 유럽 재정위기가 생겼을 때 기억하시나요? 2010년도 때 1.2 수준까지는 버텨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1.06까지 왔으니까 재정위기 때보다 더 약세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운드화를 보시면요, 파운드화도 사실은 서프라임 위기 당시에도 1.4 레벨, 파운드당 1.4달러 정도는 유지를 해줬었는데 최근엔 1.2까지 와 있는 상태죠. 여기에 추가로 보면 N달러 환율 160엔대. 그러니까 모든 지금 비달러 환율이 비달러인 통화의 가치가 가장 역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드리자면, 지금 달러만 홀로 강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나머지 선진 통화도 마찬가지지만 신흥 통화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권 통화 자체가 굉장히 큰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N달러 환율이 지금 160엔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환율이 역사상 최고치 이거나 통화 가치로 봤을 때는 역사상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거나 그 부근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에서 원달러가 1,400원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의 리스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달러와 비달러 통화 간의 차별화, 그리고 달러만이 공고하게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위험하냐라고 표현하면, 예전의 서프라임 위기나 금융위기처럼 위험해 보이는 시스템적인 위기라고는 볼 수는 없겠으나, 중요한 거는 미국 자산 가격과 미국의 통화, 달러만이 가치 상승의 어떤 메리트와 그 기회들을 계속 누리면서 다른 통화에 대한 압박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통화에 대해서 그 약세를 보이는 국가들의 자금 플로우는 변동이 계속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크레딧 리스크를 대변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왜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일어났을까? 사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최근 2, 3년 동안 가장 셌던 나라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된 데는 원유나 에너지, 러시아발 전쟁 때문에 외부의 에너지 쇼크도 있었지만 미국 경제가 너무나 과열이거나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서비스업 가격까지도 오르면서 미국의 물가가 폭등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폭등하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반해서 나타났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미국은 물가가 폭등해 있고 물가가 높은 상태이지만 사실 미국은 경제가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물가가 높은 최근에 2, 3년의 기간 동안에 경제와 심리, 생산 이런 부분들이 다 많이 훼손이 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도 많이 높였고 다른 비미국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였는데 유일하게 왜 미국만이 견주할 수 있었느냐? 바로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항상 금리가 높거나 위험 회피적인 심리가 나타났던 최근의 3년의 기간 동안은 돈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는 미국 국채를 사려는 수요는 있었지만 유럽의 채권이라든지 영국의 파운드, 길트화 채권 같은 경우는 길트 채권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제한이 됐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충분히 돈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 돈을 쓸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돈을 끌어올 그 여유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은 재정 지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해 왔다. 즉 통화 정책에만 의존하는 국가들과 재정 정책으로 어느 정도 경기를 조절할 수 있었던 미국은 경제 자체가 인플레가 높았던 구간에도 차별화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이 최근에 ECB 금리 인하를 했죠. 물가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했지만 경제 자체가 특히 피그스와 같은 서비스 국가들은 독일의 제조업의 생산과 제조업의 부흥으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남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이제 서비스업이 인근에 있는 이제 피그스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 구조인데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다 보니까 피그스와 같은 국가들은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ECB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경제가 약하니까 금리를 인하했네?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나 그 나라 자산을 사기에는 조금 꺼려지는데 라는 심리가 외국인들한테 더 팽배해졌고 그러면서부터 달러는 더 강해지기 시작했죠. 왜? 미국은 굳이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경기가 버틸만 하니까 오히려 미국의 자산 가격과 미국의 통화 달러는 더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여전히 위안화 환율이 7.2 수준으로 위안 달러 환율이 7.2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페어와이즈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미국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외환에서는 위안화를 많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도 약세를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을 낳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까지의 이제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요, 일본이 대표적이죠. 달러가 강세를 보면서 엔화가 역사상 최고의 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